안녕하세요, 짤축입니다. 아스날을 22년 동안 책임진 아르센 벵거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전무하고 2005년 이후 약 10년간의 무관 등으로 대차게 비난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사의 파비오 카펠로, 안토니오 콘테 등과 더불어 벵거만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리그 무패 우승입니다. 벵거 감독은 당시 킥앤러시 전술이 팽배했던 프리미어리그에 아리고 사키의 축구 철학인 사키이즘을 착안해 짧은 패스 기반의 아트사커를 구축했습니다. 벵거는 자신의 축구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마침내 2003-2004 시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공격 지역은 중앙보단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벵거는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공격 방식에 있어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아스날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면 비에이라, 베르캄프, 융베리, 앙리같이 측면에서 간단한 직선 플레이로 앙리까지 연결되는 다소 단조로운 패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앙리에게 볼이 연결됐을 때 상대팀 수비수와 1대1 대치 구도가 나왔는데요. 이땐 앙리 개인의 능력으로 상대를 벗겨내거나 로렌의 빠른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을 통해 2대1 대치 구도를 만들어 크로스를 올리며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의 앙리, 융베리, 로렌은 스피드와 활동량을 겸비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조로운 공격만으로도 오른쪽 라인을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스날의 오른쪽 라인이 단순한 종패스에 의한 공격을 전개했다면 왼쪽은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패스 축구를 베이스로 삼았지만 점유율보단 속공 위주의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소유한 볼을 압박으로 빼앗은 뒤 곧바로 후방의 빈 공간으로 공을 때려 넣는 것이 왼쪽 측면 지역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윙어 출신인 앙리가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 기술력과 패싱이 정교한 피레스가 얼리 크로스를 올린 이후 앙리의 개인 전술로 상대의 뒷공간을 부수는 장면이 골과 가장 많이 직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애슐리 콜, 피레스, 베르캄프, 앙리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원투패스, 앙리가 왼쪽 측면으로 빠진 뒤 피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이후의 컷백, 마지막으로 애슐리 콜의 공격 가담 이후 크로스 등과 같이 우측면과 비교해 다채로운 전술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한편 벵거의 축구에서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베르캄프는 세컨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2선으로 자주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들을 창출했습니다. 베르캄프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 측면에 위치한 피레스와 융베리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횡적인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피레스, 앙리, 융베리는 3톱을 이루었고 베르캄프는 그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르캄프의 이런 움직임은 더 많고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베르캄프가 라인을 내리면서 그를 막던 상대 수비수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에 위치한 비에이라와 융베리는 곧바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상대 왼쪽 풀백과 센터백 라인은 비에이라와 융베리를 막기 위해 왼쪽으로 좌간격을 좁혔는데 이로 인해 앙리는 자연스럽게 상대 오른쪽 풀백과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야가 좋은 베르캄프는 그쪽을 향해 긴 패스를 넣어주고 앙리는 개인의 능력을 활용해 수비를 벗겨내고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베르캄프가 다시 볼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공을 잡은 비에이라는 베르캄프에게 내주고 곧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때 일선의 왼쪽에 있던 앙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수비의 시선을 끌어주고 반대로 비에이라가 노마크 상태로 바깥쪽으로 스프린트했습니다. 이후 베르캄프가 비에이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건네면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스날의 수비를 보면 수비 라인을 올리고 연쇄적인 압박으로 볼을 빼앗은 뒤 유기적이면서도 빠른 패스를 전개하면서 속공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 1차 압박이 실패하더라도 아스날의 중앙 지역은 지공 상황에서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한 선수들의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질베르투는 센터백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비 포지셔닝과 테크닉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고 비에이라는 엄청난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중앙에서의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들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콜로트레와 솔캔벨이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고 골키퍼 레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아스날은 측면이 주된 공격 루트였기 때문에 벵거 감독은 양쪽 풀백에게 빌드업과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역효과로 상대가 역습을 전개할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역습 상황에서 적은 실점을 기록했던 이유는 발빠른 센터백이 후방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역습 허용 대비 실점 횟수가 적었습니다. 또한 상대 풀백이 깊게 들어올 경우에는 활동량이 좋은 융베리를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해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상대 왼쪽 풀백을 막게 하면서 수비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이처럼 벵거는 뚜렷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26승 12무 승점 90점을 기록하며 49경기 연속 무패라는 대단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후로 벵거는 팀의 재정난을 직격탄으로 맞았지만 몇 차례 팀을 부활시켜 어느새 아스날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벵거볼의 추락과 성적 부진으로 인해 17-18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감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